노년층이 연 1200억 원의 금액을 사기당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정보보안 IT 전문가 75세 정재복입니다. 요즘 금융사기 수법이 얼마나 교묘해졌는지 시니어 세대의 노후자금까지 노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전체 피해 금액은 무려 1965억 원, 그중 60대 이상 시니어 피해 금액은 704억 원으로 전체의 36.4%를 차지합니다. 50대를 포함하면 전체 피해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왜 시니어가 표적이 될까요? 첫째, 노후자금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둘째, 최신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아 속기 쉽습니다. 셋째, 가족과의 연락이 뜸한 경우 급박한 전화를 받고도 의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범들은 이런 취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일 대출, 검찰 출석, 자녀 사고라는 말을 들으면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게 되죠. 이제는 단순한 전화를 넘어서 문자, 카카오톡, 인터넷 사이트까지 모든 경로가 사기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 돈을 먼저 보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르는 전화는 받지 마시고 받은 전화라도 돈 얘기가 나오면 끊으십시오. 정부기관은 절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앞으로 시니어를 노리는 대표적인 금융사기 유형과 그 예방법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데 이 10분이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이제는 너무 흔하게 들려서 무감각해졌다고요? 하지만 지금도 하루 평균 5억 원 이상이 이 수법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실체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의 핵심은 속임수입니다. 첫 번째 수법은 금융기관 사칭형입니다. 당일 대출이 가능합니다. 고객님의 계좌에서 이상 거래가 감지됐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게 되죠. 이때 범인은 보증금, 선입금,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먼저 요구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절대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 순간 끊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사기관 사칭형입니다.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고객님이 범죄 연루자로 조사 대상입니다. 혹은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기 때문에 안전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시니어 분들은 이런 말에 깜짝 놀라서 당장 말을 따르게 되는데 여기서 속으면 계좌 전체가 통째로 털립니다. 세 번째는 자녀 사고 납치형입니다. 지금 자녀분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혹은 자녀가 납치됐습니다. 말하지 말고 지금 돈을 보내세요. 실제로 자녀의 이름, 학교, 휴대폰 번호까지 알고 있어서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라면 경찰이 먼저 연락합니다.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반드시 자녀나 가족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의 공통점은 단 하나. 급하게 돈을 보내라고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예방법도 단순합니다. 바로 정부기관이 돈을 요구하면 그 순간 바로 끊는 것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목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명찰도 가짜고 직함도 가짜입니다. 진짜는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끊고 반드시 가족과 먼저 상의하세요. 당황하지 않는 습관, 이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창을 열었을 때 금융감독원 보안인증 팝업 창이 뜬 적 있으신가요? 그 창에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셨다면 지금 당장 통장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파밍의 시작입니다. 파밍은 가짜 금융기관 홈페이지로 유도해서 개인정보를 훔치는 신종 금융사기입니다. 표면상으로는 진짜처럼 보입니다.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로고가 떡하니 박혀있고 입력창도 익숙합니다. 하지만 클릭하는 순간 당신의 정보는 사기범에게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악성 코드가 담긴 이메일이나 문자가 시작입니다.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알림, 돌잔치 청첩장 등 일상적인 메시지를 가장해 링크를 보냅니다. 시니어분들이 무심코 누르는 그 링크 안에는 원격 조정 악성 프로그램이 숨어 있습니다. 한 번만 설치되면
당신이 방문하는 모든 금융 사이트는 이미 조작된 상태가 됩니다. 둘째, 원격 조정 앱을 통한 접속 감시입니다. 이 앱은 당신이 입력하는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 심지어 키보드 입력 내용까지 모두 감시하고 저장합니다. 보안카드 사진을 스마트폰에 찍어 저장하신 적 있으시죠? 그 한 장의 사진만으로도 통장이 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째, OTP 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나 생체 인증을 사용하세요. OTP는 매번 다른 숫자를 생성하기 때문에 사기범이 알아내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지문, 얼굴 같은 생체 인증은 복제가 어렵기 때문에 훨씬 안전합니다. 둘째, 보안카드나 비밀번호는 절대 디지털 기기에 저장하지 마세요. 이메일, 메모장, 사진으로 저장해두는 습관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 정보가 노출되는 순간 범인은 계좌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출처를 알 수 없는 이메일, 문자, 파일은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자녀나 지인에게 보여주고 확인받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파밍은 보이지 않게 접근하고 모르는 사이에 통장을 텁니다. 기억하세요. 금융기관은 보안 강화를 이유로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전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개 이상 입력하라고 하면 그건 100% 사기입니다. 이제부터는 클릭 한 번에도 의심을 갖고 정보는 종이에 적어 보관하십시오. 디지털 시대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는 의심하는 습관입니다. 엄마, 나 지금 급해. 바로 이 링크 눌러서 처리 좀 해줘. 이 짧은 문자를 보고 링크를 눌렀던 60대 어머니는 단 하루 만에 300만 원의 소액 결제가 이루어진 걸 뒤늦게 확인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게 바로 요즘 가장 기승을 부리는 스미싱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 SMS와 피싱의 합성어로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 악성 코드를 설치시키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조작해 돈을 빼가는 범죄입니다. 이런 문자는 대개 청첩장, 택배 조회, 경찰 출석 통지, 카드 결제 내역, 이벤트 당첨처럼 궁금하게 만들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어 클릭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클릭과 동시에 스마트폰에는 원격 조정이 가능한 악성 앱이 설치되고 그 순간부터 내 휴대폰은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이 앱은 자동으로 소액 결제를 실행합니다. 10만원, 20만원씩 여러 번 나눠 결제되기 때문에 하루 이상 지나서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휴대폰 요금 고지서를 확인하지 않거나 자동이체에 익숙하기 때문에 피해를 더 쉽게 놓치게 됩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모르는 문자 메시지는 절대 열어보지 않는 습관입니다. 지인에게서 온 문자라 해도 링크가 들어있다면 먼저 전화로 진위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소액 결제 차단 서비스를 반드시 신청하세요. 통신사 고객센터나 각 통신사 앱에 들어가면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소액 결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분이라면 차단이 기본입니다. 필요할 때만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휴대폰 보안 점검도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백신을 실행하고 출처 불명의 앱은 과감히 삭제하십시오. 특히 관리자 권한을 요구하는 앱은 절대 허용하지 마세요. 그 한 번의 허용이 평생의 노후 자금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지금 이 문자 누르면 안 됩니다. 읽지도 클릭하지도 말고 바로 삭제가 정답입니다. 엄마, 지금 회사인데 휴대폰 고장나서 친구 폰으로 연락했어. 급하게 송금 좀 해줘. 나중에 설명할게. 딸의 이름으로 온 메시지에 60대 어머니는 아무 의심 없이 1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딸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메시지로 노리는 사기가 바로 메신저 피싱입니다. 메신저 피싱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메신저를 이용해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사기범들은 휴대폰을 해킹하거나 계정을 탈취한 뒤 실제 딸이나 아들의 말투를 그대로 따라하며 믿음을 유도합니다. 엄마, 지금 급해. 돈 보내고 전화해. 시간 없어. 나중에 얘기할게. 이런 식으로 긴박함을 연출하며 생각할 여유를 빼앗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경우엔 신분증, 계좌번호, 비밀번호까지 요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카카오 계정만 털렸을 뿐인데 부모님 휴대폰까지 감염돼 추가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기를 막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송금 전 단 한 번의 직접 통화만으로 대부분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메신저로 돈을 요구하는 문자가 오면 반드시 상대방 본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확인하십시오. 전화는 안 되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바로 의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바꾸고 같은 비밀번호를 여러 서비스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카카오, 네이버, 은행 앱에 모두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면 하나만 뚫려도 연쇄적으로 뚫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휴대폰 백신 설치와 정기적인 바이러스 검사는 필수입니다. 특히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 주민번호, 보안카드 이미지 등은 절대 저장하지 마세요. 원격 제어 앱 하나로 모든 개인정보가 탈취당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 피싱의 핵심은 가족을 믿는 마음을 노린다는 점입니다. 그 믿음을 악용하는 이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반드시 통화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부모님, 형제, 친구에게도 알려주세요. 오늘 당신의 한 번의 확인이 누군가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미 송금했는데 이제 끝난 건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절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30분 안에만 움직이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사기범들이 돈을 인출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금 자동 입출 금기 ATM을 통한 100만원 이상의 인출은 법적으로 30분 지연 인출 제도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활용하면 송금 후에도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즉시 112 또는 거래은행 콜센터에 전화해서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방금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잘못 보냈다고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은행은 해당 계좌의 출금 정지를 일시적으로 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3일 이내에 반드시 이 서류를 해당 은행에 제출해야 지급정지가 정식으로 연장되고 환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정지까지는 성공했지만 이미 사기범이 일부를 인출한 상태라면 그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을 피해자들끼리 나누어 환급받게 됩니다. 즉,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일앤로 분할된 금액만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푼이라도 막을 수 있다면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2024년부터는 정부와 은행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대 50%까지 배상하는 제도도 시행 중입니다. 다만 이는 은행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은행 측이 배상을 거부할 경우엔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돈은 빠져나가고 책임을 따지기도 어려워집니다. 피해를 입은 즉시 전화하고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 이것만이 당신의 돈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송금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30분 안에 움직이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보이스피싱 당해도 절반은 돌려받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024년부터 시행된 금융사기 피해보상제도, 이제는 피해자에게도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이겁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 피싱으로 금전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 5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 이제는 무조건 당한 사람이 손해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은행과 피해자 모두의 과실 여부를 따져 공정하게 책임을 나누는 구조입니다. 먼저 은행의 책임입니다. 만약 은행이 비정상적인 계좌로의 고액 송금, 반복 거래, 외국 계좌로의 갑작스러운 이체 등 위험 징후를 인지하고도 경고나 차단을 하지 않았다면 은행의 과실로 판단됩니다. 반면 피해자가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에도 불구하고 아무 의심 없이 정보를 제공하거나 검찰 사칭, 자녀 사고 같은 말에 속아 적극적으로 돈을 송금했다면 일부는 고객 책임으로 간주되어 보상 비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상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피해자가 은행에 보상 신청서를 제출하면 은행 내부에서 자체 조사와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와 비율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보상은 자율배상제도라는 것입니다. 즉, 은행이 배상하지 않겠다고 판단하면 거기서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엔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제3자 입장에서 판단해 권고안을 제시하거나 필요시 소송 절차로 안내합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어느 70대 피해자가 가족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에 속아 1,500만 원을 송금했지만 사기 직후 1시간 내에 경찰 신고와 지급 정지를 했고 은행 조사 결과 주의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약 700만 원을 자율 보상받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초기 대응 속도, 그리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가 얼마나 조심하려고 했는가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이제는 단지 피해자가 아닌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자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은행에 요청하고 금감원에 알리고 절차대로 요구하면 여러분의 노후자금 일부라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당하고 끝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당한 후에도 되찾는 시대입니다. 사기범은 당신의 휴대폰을 당신보다 더 잘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통장 관리, 가족과의 대화, 은행 업무까지 처리하는 시대. 하지만 그만큼 스마트폰은 금융사기의 주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 피싱을 당한 뒤에도 휴대폰을 그대로 쓰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사기범이 심어둔 원격 조정 앱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런 앱은 바탕화면에 보이지 않고 설치된 목록에서도 사라져 있어서 본인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앱이 있으면 내가 누르는 문자,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까지 모두 사기범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까지 감시될 수 있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피해를 당했거나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면 반드시 휴대폰을 초기화하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초기화라는 말 자체가 낯설고 설정 메뉴 찾는 것도 어렵고 혹시 사진이나 연락처가 사라질까 걱정되시죠? 괜찮습니다. 이럴 땐 혼자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자녀나 가족에게 부탁하십시오. 내가 보이스피싱 비슷한 걸 겪은 것 같아. 휴대폰 초기화 좀 도와줘.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가족에게 부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통신사 매장 SK, KT, LGU이나 스마트폰 판매점에 방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돼서 초기화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안전하게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사진이나 연락처는 미리 백업해주는 서비스도 대부분 제공합니다. 초기화 외에도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혹시 휴대폰에 신분증 사진, 보안카드 사진, 통장 사진 저장돼 있진 않으신가요? 그건 절대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은 지갑이 아니라 언제든지 열리는 유리상자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나 손주에게 꼭 이런 말을 해주세요. 혹시 내 휴대폰에 이상한 앱이 깔려 있진 않은지 같이 확인해 줄래?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예방책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초기화는 귀찮은 일이 아니라 내 통장을 지키는 일입니다. 혼자 하시려 애쓰지 마시고 가족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나는 돈은 안 보냈으니까 괜찮아? 정말 그럴까요?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일부는 돈을 직접 보낸 적이 없어도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가 통장을 만들거나 휴대폰을 개설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사기범들은 단지 계좌 비밀번호만 노리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신분증 사진까지 모아두고 그걸 다시 다른 범죄에 팔거나 사용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을 꼭 활용하셔야 합니다. 검색창에 그대로 입력하시면 공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본인 인증만 거치면 당신의 주민등록번호로 새 계좌나 신용카드가 개설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사고 예방 등록만 해두면 사기범이 내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마음대로 쓰지 못합니다. 둘째, 내 명의로 이상한 휴대폰이 개설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에 접속해 보세요. 본인 인증 후 확인하면
내가 모르는 번호가 내 이름으로 개통돼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상한 번호가 발견되면 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명의도용 신고를 하면 바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혼자 하지 마시고 자녀나 손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내 정보가 유출된 것 같아 계좌랑 휴대폰 좀 같이 확인해줘. 이 한마디면 됩니다. 또는 가까운 통신사 매장이나 은행을 직접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걱정돼서 확인하러 왔어요 라고 말하시면 직원들이 하나하나 도와줍니다. 기억하십시오. 개인정보 유출은 돈을 빼앗기기 전 단계의 예고된 범죄입니다. 지금 이 점검만으로도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과 정보는 당신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데 이 영상이 작은 길잡이가 되었다면 슬기로운 노년의 길 함께 걸어가 주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사기를 막는 알람이자 당신을 위한 보호장치가 되어드립니다. 우리 함께 더 안전하고 더 슬기로운 노년을 만들어가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